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들한테 하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들이 사는 곳, 온갖 신화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어느 순간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을 그냥 감으로 해석하지 말고 숫자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주가 언제부터 이야기에서 공식이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인데요. 인류가 하늘을 보는 눈이 어떻게 신화에서 수학 공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은 뭐랄까? 느낌의 세계입니다. 신의 의지를 해석해서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을 통해서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바로 공식의 세계인 거죠. 인류의 사고방식이 말 그대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대한 점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숫자의 탄생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재밌는 건요, 수학이 처음부터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탐구하는 그런 고상한 학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숫자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일종의 관리 기술이었죠. 창고에 쌓인 곡물 자루가 몇 개인지 세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 계산하고, 또 일꾼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땅 넓이는 어떻게 잴지, 전부 다 숫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필요 때문에 수학이 태어난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기술이 대체 왜 저 멀리 하늘로 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던 것 중에 하늘만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게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은 약 29.5일 주기로 어김없이 찼다 기울고 태양은 365일마다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새로운 도구, 이 패턴을 읽어내는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하늘만큼 완벽한 실험실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생각에 정말 결정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문 자체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신이시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그 원인을 묻지 않게 된 거죠. 대신에 그래서 이 현상이 언제 다시 일어나지? 하고 반복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자, 그렇게 실용적인 도구였던 수학이 기원전 6세기 그리스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철학이 된 거죠. 이건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음악의 그 아름다운 화음 있잖아요. 그게 현의 길이를 간단한 정수 비율로 나누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레카를 외친 거죠. 잠깐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숫자로 설명된다고? 그렇다면 저 하늘의 완벽한 조화, 저 우주 역시 숫자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 생각, 만물은 수다라는 이 한마디가요, 그냥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첫째, 하늘은 완벽하다. 둘째, 완벽하다는 건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 질서는 곧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넷째, 비율이 바로 뭐죠? 수학이죠. 끝! 이렇게 되니까 하늘 이꼴 수학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제 수학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주를 설명하는 유일한 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우주는 숫자다 라는 이 멋진 철학.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저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걸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말이죠, 이 완벽한 이론이 아주 골치 아픈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 바로 행성 때문이었어요. 다른 별들은 다 예쁘게 도는데 유독 몇몇 녀석들은 밤하늘에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하늘은 완벽한 원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죠? 이 지저분해 보이는 현실이 그 우아한 철학이랑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이때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재가 등장해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의 책 알마게스트에 나오는 바로 주전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수학적인 땜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은 완벽한 원인데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럼 원 위에 작은 원이 또 돌고 있다고 치자라고 한 거죠. 이렇게 큰 원 위에 작은 원을 덧붙여서 굴리니까 와, 신기하게도 행성의 그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던 움직임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복잡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틀린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맞았으니까. 바로 예측의 힘 때문이었어요. 이 모델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 너무나도 잘 작동했던 겁니다. 이걸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서 농사 시계를 정하고 세금을 걷었고요. 또 별자리를 보고 배를 모는 항해수를 발전시켜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그냥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부를 창출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권력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쇠기를 박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이죠. 12세기부터 유럽의 모든 대학에서 이걸 공식 교과서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의심하거나 토론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외워야 하는 진리,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역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델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측을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기가 막히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연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반대였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만든 모델에 억지로 구겨 넣은 거였어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실을 재단해버린 거죠. 자, 보세요. 수학은 들어맞았고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계는 정말 흠잡을 데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아주 만약에 이 완벽한 모델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기술, 가령 망원경 같은 게 딱 등장한다면 과연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